독일 언론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군사전문지 다이벨트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독일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미국산 F-35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지목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보도는 유럽 전투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오랫동안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유럽의 자존심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미스텔스 업그레이드조차 끝내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독일 내부에서도 차세대 전투기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KF-21입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완성한 이 전투기는 독일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작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유럽이 잃어버린 실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전투기다. 단순히 스텔스 외형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실제 전력 운용의 효율성, 무장 탑재량, 유지 비용, 납기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독일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의 발언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라는 말은 통성 있고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유럽의 기술 구조가 가진 한계를 인정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유로파이터를 비롯한 기존 유럽 기종은 설계 구조상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와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KF-21의 등장 배경에는 한국의 냉철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그 어떤 나라도 대신해줄 수 없는 안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의 KF-21 투자는 감정이 아닌 계산이다. 안보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주목한 핵심 요소는 무장 탑재량이었습니다. KF-21은 F-35보다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고 노후화된 유로파이터를 대신해 장거리 화력 지원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체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라 전투기의 임무 범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입장에서 KF-21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F-35는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KF-21은 현실적인 예산으로 운용 가능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미 미국산 F-35를 30여 대만 도입했을 뿐 나머지 공백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즉 4세대와 5세대 사이를 메워줄 중간급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공백은 단순한 무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수행 능력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KF-21은 4세대와 5세대를 동시에 압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형 전투기다. 이 평가가 나오자 유럽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FCAS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일부 유럽 무기 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이 이미 5세대 실용화를 선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미국제 대신 한국제 전투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딘 유럽 프로젝트를 기다릴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KF-21밖에 없었습니다. F-35는 성능 논란과 유지비, 납기 지연이 겹쳐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유럽 각국은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더 높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 전투기인 KF-21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현실적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독일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KF-21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기술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실제 비행 가능한 기체를 만들어냈고 세계 시장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에 바로 독일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KF-21의 기술적 설계 철학은 단순히 외형의 멋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은 쌍발 엔진 구조입니다. 독일 언론이 특히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F-35는 단발 구조로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KF-21은 두 개의 엔진으로 설계되어 한쪽이 손상돼도 나머지 하나로 귀환이 가능하다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정성은 독일 공군이 전투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KF-21에 장착된 F414 계열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개발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도 같은 계열이 사용되며 이미 오랜 실전 경험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통해 이 엔진을 장기간 운용해왔기 때문에 무장 최적화와 정비 효율성 면에서도 경쟁국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경험이 KF-21의 신뢰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기존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5세대에 근접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F-22 랩터를 연상시키는 유선형 설계를 갖고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을 미니랩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별명은 단순한 모양의 유사성이 아니라 실제 공기역학적 철학이 유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의 형상은 공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즉, 전방의 기동성과 레이더 회피 능력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술 철학의 진화라 불릴 만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은 F-35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독자적 설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유지보수가 쉽고 실전 운용 시 위험 부담이 적은 현실적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엔진뿐 아니라 조종석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 설계되었습니다. KF-21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중 터치 기반 통합형 패널로 조종사는 단일 화면에서 모든 무장, 항법, 전자전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의 최신 F-35보다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공군이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통해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조종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에 실시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의 전자전 장비는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능동적 전자전, 액티브 일렉트로닉 워페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 전파를 발사하고 공격을 차단하거나 혼선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일부 5세대 전투기에서만 가능한 기능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은 이 부분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가 아니라 사실상 4.9세대 전투기다.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재질과 설계의 조합입니다. 한국은 전면부 흡입구와 내부 무장창의 각도, 재질, 도장 방식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전파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 모방이 아니라 실제의 전파 흡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과학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독일 언론은 KF-21은 외형만이 아니라 철학이 다르다. F-35의 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뛰어넘으려는 구조적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KF-21은 확장성에서도 탁월합니다. 한국은 이미 초기 모델 단계에서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모든 시스템을 모듈화했습니다. 즉, 엔진 교체, 레이더 교체, 전자전 장비 추가가 구조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덕분에 KF-21은 장기 운용 시 성능 개량이 용이하고 유지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독일처럼 복잡한 다국적 조달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이 유연성이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 모든 점은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된 전투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독일 언론의 보도 이후 유럽 군사 관계자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완성도였습니다. 설계의 철학, 엔진, 전자전, 조종 시스템, 그리고 확장성까지 KF-21은 전투기의 본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유일한 비서방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이 단기간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내재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은 곧 유럽을 놀라게 할 스마트 팩토리 혁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 전투기 시장은 지금 거대한 균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상징이었던 유로파이터와 프랑스 라팔이 더 이상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유럽 각국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FCAS로 불리는 차세대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했지만 기술 이전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속도가 멈춰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다소와 에어버스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고 프랑스는 자국 중심의 협상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내부에서는 우리는 프랑스의 조력자가 아니라 동등한 주체다라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협력이 흔들리는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공군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F-35는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납기 지연이 심각하며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시제기 비행에 성공했고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독일 입장에서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F-35 대신 4년 안에 받을 수 있는 KF-21은 전력 공백을 메울 유일한 실질적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실전에서 가용한 시간이 생명입니다. 전력 공백이 생기는 순간 공군의 억제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독일은 바로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F-21을 검토하는 논의는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구매 검토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은 유로파이터의 대체 후보일 뿐 아니라 향후 FCAS가 완성되기 전까지 유럽의 공백을 메울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무기산업 구조상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단순한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리스크와 기술 독립성입니다.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만 전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통합했습니다.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며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한 모델입니다. 이는 독일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할 경우 외교와 국방정책이 동시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한국산 무기는 이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 점을 두고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유럽이 잃어버린 균형 모델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미국의 압력 속에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질적 독립 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독일 내에서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방산산업이 강했지만 최근 10년간 기술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방산 수출국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국은 12개국에 이르며 그중 상당수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독일이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신흥국이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유럽 내에서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독일과 폴란드 등은 현실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KF-21은 유럽의 방위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납기, 유지비, 성능, 운용 안정성,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독일이 주목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생산 투명성이었습니다. KF-21은 완전한 디지털 기반 조립 공정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생산됩니다. 이는 부품 위치와 조립 단계를 3차원 공간상에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기존의 수작업 공정보다 효율이 5배 높습니다. 독일은 이 시스템을 유럽형 차세대 생산 구조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형 항공산업의 모델로까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기술을 공급하고 아시아가 수입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기술과 완성도를 제공하고 유럽이 그 성능을 인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독일 언론의 충격적인 기사 한 줄이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공중전력 지형은 한국의 KF-21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 우위를 생산력 혁신으로 이어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KF-21의 진정한 강점은 성능 그 자체보다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조립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완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기 조립은 숙련된 기술자의 손에 의존하지만 KF-21의 생산 체계는 전혀 다릅니다. 3차원 공간 좌표를 따라 부품의 위치를 자동 조정하는 정밀 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오차를 0.05mm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방식 대비 조립 기간은 2.5배 이상 단축되고 인력 효율은 2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조립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미세한 편차가 생겨 조종감과 비행 특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제작되어 조종사가 어떤 기체를 타더라도 동일한 반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기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이 시스템을 통해 KF-21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한국형 수송기와 무인 전투기에도 동일한 생산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한국운한 모델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KF-21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큰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단일 프로그램이 국내 협력업체 700곳 이상을 활성화시키며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항공전자, 복합소재, 엔진 부품 분야는 민간 항공기 산업과 기술 공유가 가능해 한국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납기 신뢰도입니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자주포, 잠수함, 장갑차 등 주요 방산 품목에서 모두 정시 납품률 100%에 가까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독일은 F-35를 계약해도 실제 인도까지 최소 6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계약 후 3년 안에 기체를 넘길 수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높은 신뢰도는 단순한 경제 이익을 넘어 국가 간 신뢰로 이어집니다. 독일은 KF-21을 보며 기술력 보다 운영 체계를 주목했습니다. KAI의 공정 설계는 모든 부품 이동이 자동화된 구조로 실시간으로 공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오류를 감지하고 스스로 보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공정 자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데이터 축적입니다. 타울십, FA50, LAH 등 이전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조립 데이터가 모두 KF-21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생산 효율을 넘어 향후 무기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교체 주기를 AI가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강점은 확장성입니다. KF-21 생산 라인은 현재 연간 30대 생산을 목표로 하지만 모듈 구조 덕분에 생산량을 100대 이상으로 즉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도 조립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생산 능력과 직결됩니다. 만약 유사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독일 언론은 이 부분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KF-21은 엔진보다 공장이 무기다. 즉, 한국이 만든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하나의 전략 자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이 체계 덕분에 KF-21의 예상 단가는 대당 약 90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능의 전투기를 미국에서 만들면 1일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절반 가격으로 동일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유럽 각국에게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KF-21을 통해 기술 강국에서 시스템 강국으로 진화했습니다. 독일이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 방산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제조 혁명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은 공군력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운용률과 실전 신뢰성, 즉 KF-21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운용률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첨단이라도 비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의 KF-21과 FA-50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들의 평균 가동률은 90%에 달합니다. 특히 FA-50은 비행시간 10만 시간 동안 사고 0, 가동률 90%라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 항공 역사에 남을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가동률이란 전투기가 실제 출격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오래된 유로파이터와 토네이도 기체의 노후화로 인해 이 비율이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비와 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자체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군은 단순히 기체를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뜰 수 있는 전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영국의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공군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공군력으로 평가했지만 실전 운용 기준으로는 세계 3위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자립형 정비구조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부품의 65%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정비 설비와 기술진도 국내에서 모두 운용합니다.
덕분에 해외 의존도가 낮고 긴급 상황에서도 부품 교체가 즉시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독일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은 F-35를 도입했지만 부품 수급과 정비 인력 문제로 실제 비행 가능한 기체가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닫힌 구조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 덕분에 KF-21은 도입 초기부터 높은 실전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KF-21은 전투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산업 시스템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이 기체를 구매하는 순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운용 체계를 동시에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폴란드 공군은 이미 한국산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하루 최대 23회 출격 준비 시간 6분 이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트레이카 준장은 한국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은 준비 시간과 신뢰성이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KF-21의 잠재적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국 공군도 최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항상 출격 가능한 전투기 한 대가 정비 중인 최신 전투기 10대보다 낫다. 이 발언은 실제 미 공군 장군이 한 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F-35의 과도한 유지비와 낮은 가동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전투기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KF-21은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강점은 단순히 가격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유지비가 낮고 정비 주기가 짧으며 조종사 훈련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차세대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조종사 훈련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훈련 효율이 높아지면 작전 투입률도 높아지고 이는 다시 공군력의 실질적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공군은 하이로 믹스, HL 믹스 구조를 기반으로 전력을 운영합니다. 최상위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핵심 침투 임무를 담당하고 중간 전력에는 KF-21이 균형 잡힌 작전 수행을 맡습니다. 그 아래에는 F-16과 FA-50이 신속 대응과 대량 운용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등급이 서로 다른 임무를 분담해 전체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적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공군 구조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KF-21은 이 구조의 중심입니다. 독일과 유럽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F-35 한 기의 가격으로 KF-21 두 기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두 기가 훨씬 높은 가동률과 유지 효율을 보여준다면 선택은 이미 명확합니다. 결국 독일이 KF-21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운용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은 실제로 뜨고 싸우고 유지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런 실질적 전력 개념은 유럽의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국제 안보 구도의 새로운 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한국이 이런 기술과 운용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적 독립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KF-21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전략적 독립이라는 더 큰 주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한 공군력 강화와 함께 핵억제와 방위체계의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머물지 않고 방어의 주도권을 직접 쥐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 NCG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을 수동적으로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억제 전략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신뢰도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여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66%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수가 50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그중 상당수가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억제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커진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국제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적 자율성에 있습니다. KF-21은 그 상징입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외국 의존 없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군사적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친 자주성의 문제입니다. 독일 언론은 KF-21이 한국의 전략적 자립을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다면 지금은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을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방어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페루 등 여러 나라가 KF-21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구체적인 기술 협력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페루 공군은 KF-21을 4, 9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며 라팔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술이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력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체, 정비, 훈련, 시뮬레이터, 무장체계까지 통합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구매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전수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유형 방위산업 생태계입니다. 독일 언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기술과 전략, 그리고 철학의 집약체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하는 증거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KF-21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산업의 결정체이며 그것이 지금 유럽을 흔들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었고 그 자체가 억제력이며 힘입니다. 기술로 자립하고 체계로 신뢰를 쌓고 동맹 속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한국식 안보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람차게 하늘을 가르는 이름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